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뭐 이런 고졸새끼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 약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몇 호세요? 저 여기 다 써요. 네? 다. 아, 통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민건이라고 하고요. 고졸 출신에서 현재는 이제 부동산 투자 자산을 약 20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 업밸류의 대표입니다.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나요? 어렸을 때 솔직히 저는 저희 집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부족한 게 없이 자라긴 했거든요. 근데 막 커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부분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뭐 다니고 싶었던 학원이나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렇게 풍족하게 좀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거를 커서 알게 됐어요. 다 부모님의 노력이었다, 노력과 헌신이었다, 그걸 느끼게 됐죠. 그러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중간 정도의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사느니, 어떻게 보면은 다들 대학교 갔다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현대백화점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 탑을 찍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차라리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자.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 연봉으로 따지는 것보다 월급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딱 처음 받았던 월급이 한 28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꽤 많은 월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그 대학교를 진학을 포기하고 갔던 이유가 그 연봉에 대한 부분도 컸었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는 연봉이었다면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제 학벌이라는 게 제 콤플렉스였는데,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 대졸분들은 성과급을 약 400만 원 정도 받았고 저는 한 6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고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그때 딱 그 첫 성과급을 받고 정말 많이 서운했고, 아직도 그 한 가지는 딱 마음속에 묻혀있는 것 같거든요. 차별이 심했나요? 현실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뭐 이런 고졸새끼가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보기도 했고, 고졸이라는 시선, 그래서 얘가 하기에는 이 일이 좀 버겁겠다 라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정말 일도 많이 했고 스스로 능력 개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제가 연봉을 이제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 되면 승진을 하고 승진하면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게 이제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퇴직 시까지 일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까. 근데 약 한 35년 정도 일을 하고 한 10억을 못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면은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지금은 집 한 채 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을 그때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ETF 투자나 주식 투자, 뭐 사업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부동산을 선택한 건 아니었고, 이제 나한테 뭐가 맞을까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어떻게 경매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이제 제가 리사이클 사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기업에 무작정 메일을 보내고 찾아갔어요. 제가 거기에서 뭐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갔었는데, 그때 그 어떤 대표님이랑 같이 우연하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걸 보고 너 경매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꼼꼼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책을 2권을 추천을 해줬었어요. 혹시 어떤 책인지? 그 책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송 사무장님의 그 경매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경매라는 걸 접하게 됐었죠. 교육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료만 거의 4천만 원 이상을 현재 썼거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제 인생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교육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육에 돈을 안 아끼고 내가 부족한 건 무조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투자까지 이어지는데 약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딱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경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경매는 제가 처음에 받았던 거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 초보자분들은 보통 명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 옆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이 못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들어 누워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에 낙찰되셨어요? 그때 1억 8천 정도에 제가 매입을 했었고 당시 시세가 한 2억 1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시드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 약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과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 레버리지라는 걸 3위 초년생이 하기에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부동산 경공매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제 얻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도 내가 리스크가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보다 저평가되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 또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금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때랑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점이 좀 어렵고 네.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도. 이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읽었을 때 CEO 관련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서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CEO처럼 생각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요. 직장에서 다니면. 막상 나오고 보니까 이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진짜 막중하더라고요. 특히 그 제 직원분을 볼 때 혹은 직원분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저 직원분을 더 잘 되게 더 많은 걸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민건님은 어떤 대표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이 회사의 구성원분들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회사를 다닐 때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과를 내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가 제일 이제 큰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장이 있는 곳이고요. 공간 사업을 좀 크게 대형으로 진행하려고 이 공간을 현재 임차를 했습니다. 열렸다. 이거는 왜 사신 거예요? 이거 관리소장님 선물 드리려고 산 거예요. 저희 이제 곧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좀 잘 봐달라고. 약간 귀여운 선물이죠. 건너가시죠. 네. 잘 보이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 할 때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부탁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도움 주신 분 혹은 뭐 제가 좀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소고기 같은 거를 선물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은 왜 바꿨어요? 요건 일단 시작 디저트고 이제 본식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좋은 거 하나 선물해드려야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몇 호세요? 저 여기 다 써요. 네? 다. 통째로? 네. 오,
오늘 이곳을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 방문한 거는 이게 최근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건물이. 그래서 다시 한번 준공이 잘 됐는지 혹은 뭐 변수 생긴 건 없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했고요. 준공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건물 한편은. 지금 여기 총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전용 200평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공간 사업하기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면은 뷰가 제일 잘 되는 모습 보시죠. 일단 진입장벽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이제 더 이상 대형평수 상가를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었고, 제일 큰 장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서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집계 요인이라 더 좋을 것 같고, 그 한 개층 전체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공용 부분도 조금 활용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조금 더 꾸며놓는다든가 그러면 공간이 훨씬 더 하나의 공간처럼 보여서 더 조화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주거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면? 네, 이번 올해 5월에 준공됐어요. 그럼 공사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보실 때 어떤 걸 좀 주로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하나밖에 안 봐요. 주차장. 왜냐하면 제가 하려는 이 공간 사업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주차장이 얼마나 잘 돼 있냐가 손님 얼마나 받을 수 있냐랑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 건물이 특히 주차장이 잘 돼 있어요. 주차 대수도 넓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부동산은 결국 여유를 갖고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좀 급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현금 흐름을 강조했듯이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직장인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직장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그동안은 이제 조금 시대를 불리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불어났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같이 가는 전략,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처음 투자 시작할 때 내가 이걸 현금 흐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목돈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의 전략은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대를 불리는 게 1원칙이었고,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불어난 상황에서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돈이 계속 굴러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흐름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의 단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투자의 단계보다는 저는 개인 상황마다 전략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대고 투자금이 적다 이러면 저의 방식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내가 40대고 뭐 여유자금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현금 흐름도 같이 나올 수 있는 투자 구조를 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현재 상황,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를 배워서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배우고 나니까 배울 게 더 많긴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어떤 걸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가 정말 그 희열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침체기라서 다들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민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딱 그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고 왜 내가 할 때만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 내가 할 때만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투자하기 정말 좋았다 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지금이 지나면 내년에는 지금이 투자하기 정말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상황이 어떻든 그에 맞는 전략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나만의 기술을 좀 개발을 시켜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직업을 갖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에서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리는데 부동산 몇 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막 몇 억, 1억 천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네.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 될 것 같고요. 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두려움을 함께 깰 수 있을 것 같고 뭐 같이 법원에 간다든지 현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배우면서 가장 갈망했던 게 현장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도대체 부동산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매입할 때 무슨 생각을 갖고 협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드리고 싶고 기회가 되면 직접 같이 현장에 참여시켜서 뭐 계약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아니면 입찰하는 거 조사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현장하는데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강의를 듣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